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4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오니가시마 및 카이도가 만든 구름을 끌고 있는 모모노스케입니다. 1033화 심층 분석에서 말한 내용이지만 1033화에서도 모모노스케는 구름을 끄는 장면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34화에서 제대로 모모가 구름을 잡고 끌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1033화부터 조그맣게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끌고 있다는 걸 힌트로 줬다는 게 진짜 오다쌤답네요. 더 소름 돋는 건 1032화에서도 조그맣게 모모가 잡고 있는 장면도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주 장면은 상디의 형제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퀸입니다. 퀸은 카카오섬에서 샬롯 5분에게 사용했던 눈에서 강한 레이저를 방출하는 HD의 기술 스파킹 발키리, 카카오섬에서 샬롯 유엔을 기계팔로 잡아채 날려버렸던 욘디의 기술 원치당통, 카카오섬에서 빅맘 해적단의 졸개들에게 사용한 전격을 휘감은 검으로 적을 베는 니디의 기술 헬리블레이저, 그리고 빈스모크 상대의 기술인 스텔스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과연 퀸은 이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저는 퀸이 빈스모크 형제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며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퀸은 HD, 욘디, 니디, 상디, 네 쌍둥이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들의 누나인 레이즈의 기술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퀸이 왜 레이즈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상디와 그의 형제들인 HD, 욘디, 니디는 태어나기 전부터 소라가 약물을 먹으며 개조된 반면 레이즈는 약물이 아닌 후천적으로 개발된 개조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퀸은 소라가 먹은 약물로 자신을 개조시킨 거 아닐까요? 즉, 레이즈는 약물로 개조시킨 게 아닌 기술력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가지지 못한 퀸이 레이즈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대의 형제들을 혈통인자 발현시킨 약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다음 화에 퀸이 레이즈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애매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혈통인자 능력을 쓰며 저지를 언급하는 퀸입니다. 퀸은 말합니다. 슈트를 입은 너를 때려눕히면 저지 녀석한테도 알릴 수 있었겠지. 과학자로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저지와 퀸 사이에 뭔가 악연이 있는 걸로 보이죠. 아니면 단순 시저가 베가펑크에게 가진 것 같은 열등감인 걸까요? 도대체 베가펑크, 저지, 퀸이 있던 매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퀸의 팔을 파괴하는 상디입니다. 이 장면은 상대가 혈통인자를 완전히 발현하여 싸우지 않았음에도 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싶네요. 세기로 상디가 자신의 일기억으로 퀸이 약해졌다고 말하자 퀸이 대꾸도 못하는 모습. 상디 간지네요. 자, 다음 관전 포인트는 사라지는 상디입니다. 이번에 상디가 사라진 건 투명 능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퀸의 말대로 빠르게 움직여서 사라진 걸로 보이죠. 다만 여기서 잠시 1031화를 주목해보겠습니다. 1031화에서도 상디는 사라졌었습니다. 그렇다면 1031화에서도 빠르게 움직여서 사라진 걸까요? 일단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바로 으테어입니다. 상디가 1031화에서 사라졌을 때 으테어가 보이나요? 근데 이 으테어는 시류가 투명 능력을 사용할 때, 압살롬이 투명 능력을 사용할 때 나왔던 으테어입니다. 일본인 친구에게 이 으테어에 대해 물어본 바 이 으테어는 슥 사라지는 느낌을 표현할 때 나오는 으테어라고 합니다. 즉 1031화에서 상디가 사라질 당시 원피스에서 투명해질 때 나오는 으테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1034화에서 상디가 사라졌을 때 나온 으테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분명한 건 1031화 때 사용한 으테어와 다른 으테어입니다. 일본인 친구에게 이 으테어에 대해 물어본 바 이 으테어는 닌자처럼 훅 사라지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으테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1031화에서 상디가 사라진 느낌과 1034화에서 사라진 느낌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즉, 오다쌤은 으테어로 이 느낌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031화에서의 으테어 떡밥으로 보아 상대는 슈트 없이 고유 능력인 투명 능력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 혈통인자 완전체 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1034화에서 퀸이 형제들의 능력을 사용하며 생각한 게 있습니다. 퀸이 상디 형제들의 능력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면 상디도 모든 형제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상디의 쌍둥이 형제들은 레이즈처럼 후천적인 개조인간이 아니라 약물을 통한 개조인간입니다. 근데 이 약물은 상디와 형제들이 먹은 게 아니라 상디와 형제들의 엄마인 빈스모크 소라가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지가 이 약물을 통해 형제들마다 각자의 능력을 부여했다기보다 불을 쓰는 능력, 전기를 쓰는 능력, 엄청난 힘을 사용하는 능력, 투명해지는 능력을 사용하도록 소라에게 약물을 먹여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한 거지만 이 혈통인자 조작은 형제들에게 각각 부여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4개의 능력이 각각 나눠진 이유는 아마 쌍둥이라 여러 유전자로 나눠져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저지는 소라의 아이가 내 쌍둥이일지 몰랐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퀸이 이 약물을 먹어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설도 말이 되죠. 다시 돌아와 저지는 자기의 자식이 4개의 능력을 모두 사용했길 원했지만 쌍둥이라는 특성으로 각 형제들에게 이 능력이 간 거라면 저는 상디가 형제들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저지는 처음부터 4개의 능력을 사용할 전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설이기 때문에 근거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두 번째 이유는 퀸이 형제들의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퀸도 가능한데 상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게 상디가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는 떡밥일지도 모르죠. 상디가 형제들의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오다쌤이 남긴 떡밥입니다. 도토랜드에서 전기 능력자답게 리디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며 상디의 속도를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소년 만화에서 이런 떡밥은 주인공이 추후에 이자를 뛰어넘는 속도를 가지게 되죠. 또한 상디가 처음 슈트를 얻었을 때 루피는 상디에게 빔을 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어인섬에서 조로가 자신을 연분소드, 즉 불을 뵐 수 있는 검을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단순 대사인 줄 알았지만 이 연분소드 떡밥은 결국에 실현되며 조로는 이제 불을 뵐 수 있는 검사가 되었죠. 즉 대사 하나하나가 다 떡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 가설대로 상디가 형제들의 능력을 모두 갖게 될까요? 다음은 여자를 때리지 않은 걸로 밝혀진 상디입니다. 현재 상디는 외골격을 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 상디는 형제들처럼 감정을 잃진 않았지만 형제들처럼 혈통인자를 발현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상태로 보아 상디의 현재 눈썹 상태가 왼쪽 눈썹은 형제들처럼 오른쪽으로 향하지만 오른쪽 눈썹은 원래 상디처럼 왼쪽으로 향하는 현재 상디는 이제 대칭적인 눈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디의 왼쪽 눈썹을 보시면 일단 형제들처럼 오른쪽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제 가설대로라면 상디의 왼쪽 눈썹은 왼쪽을 향해야 할 텐데 왼쪽 눈썹은 어떨까요? 현재 상디의 오른쪽 눈썹은 머리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만약 오른쪽 눈썹도 형제들처럼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처럼 오른쪽 눈썹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요? 다만 보이지 않죠. 즉, 제 가설대로 상디의 눈썹 형태는 왼쪽은 왼쪽으로 향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디아블 잠부가 아닌 외골격에 힘을 합쳐 더 강해진 이프리트 잠부를 사용하는 상디입니다. 혈통인자로 손에 넣은 초인적인 외골격과 상승한 속도, 강화 외골격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무장색 패기를 접목해 개발해낸 더욱 뜨겁고 빠르며 파괴력이 높은 궁극의 디아블 잠부, 드디어 상디가 진정한 필살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약 9개월 전에 상디가 만화에서 최상위 불, 검은 불꽃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디의 마지막 필살기만은 그냥 불이 아닌 검은 불꽃, 흑염을 소환했으면 좋겠네요. 2009년에 한 독자가 오다쌤에게 밀짚모자 해적단 중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다쌤은 단연코 상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디의 대사와 나중에의 스토리를 알리는 암시를 해놓았으며 상디는 알라바스타 때처럼 신세계 후반부에서 히든카드가 될 거라고 했죠. 이처럼 상디는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캐릭터인데 과연 또 상디에게 어떤 떡밥이 또 나올지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